제가 오늘은 이제 토트넘 유니폼이 아닌 발렌시아 유니폼을 입고 입중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에 그 어마어마한 또 폭우와 홍수로 인한 많은 사상자가 나온 그런 부분들에 좀 이제 애도를 표하면서, 또 요새 발렌시아의 유니폼을 또 제가 이강인 선수가 활약하던 시절에 많이 샀기 때문에 그때의 그 발렌시아 유니폼을 입고 또 발렌시아에 계시는 분들의 좀 응원과 힘내시라는 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유로파 리그에서도 발렌시아 홍수 피해자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 역시 묵념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무슬레라 양팀 골키퍼가 뭐 자연스럽게 박스 밖으로 나오는 정말 재밌는 축구입니다. 라인 끌어올리는 축구. 오캄부르 감독은 튀르키예 포스테코글루예요.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름도 이 터키식 튀르키예식이거든요. 포스텍의 아들 이런 제가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글루, 노글루 이런 게 차라놀루, 포스테코글루 있잖아요. 카디오글루 다 이 같은 글루들이에요. 메디슨 미끄러졌어요. 메디슨 뭐 하나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미끌미끌 지금. 축구화를 바꿔 신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혼자 미끄러지고 뭐 쇼하다가 지금 오늘 뺏겼어요. 메디슨 정신 차려야 됩니다. 벌써 핫식스를 2캔을 먹었어요.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일마지 크로스 걷어냅니다. 야 그냥 이게 쭉쭉쭉 공이 좀 들어오잖아요. 왜 들어오냐? 패스한 선수에 대한 압박이 좀 느슨해요. 베리발이 지금 수비할 때 정신을 좀 잘 차려줘야 돼요. 베리발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기회를 많이 못 얻는 거예요. 아치그레이하고 많이 뒷공간 뚫렸어요. 또 먹었습니다. 그냥 막 먹네요. 그냥 시원하게 그냥 뭐 뷔페인가요 여기 그냥 다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있어요. 그냥 오시면 거의 지금 물 만났습니다. 오늘 뭐 그냥 유로파리그 득점왕을 뭐 차지하겠어요 오늘 경기에서. 오늘 뭐 헤드트릭을 예약한 것 같은데 그냥 막 먹어 그냥. 거의 뭐 슈퍼히어로 느낌이네요. 오시맨 무슨 맨이 오시맨 그냥 빠져요. 압박이 그냥 또 뚫립니다. 베리발이 또 그냥 뚫렸어요. 전진 패스 비스마 좋아요. 베리발 공격으로라도 보여줘야죠. 베리발 잡았어요. 베리발 공 잘못 쳤어요. 베리발 뭔가요 지금. 베리발 이렇게 되면 뭐 거의 베리발이 임대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월달에. 거의 뭐 스웨덴 메디슨이에요 지금 베리발. 정말 2명의 메디슨이 있으니까 게임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또 패스가 위험했어요. 뿌려주고 베리발 돌아서 개같은 백패스. 베리발 뭔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베리발 안 되겠는데요. 정신 멘탈이 나갔어요 지금. 베리발 약간 지금 봤을 때는 그 배준호 선수랑 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냐. 같은 배시기도 하고. 베리발 배준호 바꿀 필요가 있다. 메디슨 베리발 정말 최악의 조합이네요. 이 둘을 같이 쓰는 건 재앙입니다. 둘은 재앙이에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둘은 그야말로 상극인 조합이에요. 메디슨 2명이 뛰고 있다니까요. 다운그레이드 메디슨과 메디슨이다. 그것도 중앙은 장악이 안 되는 거죠. 템포도 늦고 압박도 늦고 기술 잔재질만 부리려고 하고. 뭔가요 이게. 메디슨이 뭐에 약하고 어떨 때 못하는지를 상대 선수를 파악하고 괴롭히고 압박하고 신경전 벌이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침착성과 퀄리티를 보여줘야 되는데 메디슨이 이거 뭔 개같은 패스인가요 지금. 메디슨 약을 먹어야 되겠어요 메디슨을 지금. 베리발 메디슨 빨리 하프타임에 둘 다 빼야 됩니다 진짜. 갈라타사라이 사라가 왼발 슈팅까지 이렇게 슈팅도 때려주고 롱패스도 뿌려주고 시원시원하게 공격 가야죠. 이게 축구거든요. 뭘 계속 깨작깨작 그냥 뭐 탈압박하려고 하고 있어. 기술도 없는데 백패스만 하고 백패스도 무슨 미스 나가나고. 이 개같은 패스 뭐냐는 거지 지금. 뭐 지들끼리 패스도 연결이 안 돼. 뭘 자꾸 연결을 하냐고. 롱패스를 때리라니까 뻥차라니까. 앞으로 차놓고 게임을 하라고. 뒷공간이 열려있으니까 하프라인지로 롱볼을 때려도 그냥 우리 존슨한테 뛰어가서 랭크전 뛰어가서 받고 연결하란 말이야. 패스 연결이 안 되니까. 베리발이랑 메디슨은 빨리 빼고 그런 생각을 해야지. 경기를 운영을 해야지. 베리발 나갔어요. 밖으로 드리블합니다. 베리발 저대로 몰고 그냥 스웨덴으로 돌아가야 돼요. 스웨덴 메디슨이 됐어요. 베리발이 함께 하면서 거의 뭐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너를 닮아가는 내 모습 지켜봐주고 있어야지. 베리발 돌았습니다. 개같은 패스 그지같은 트래핑. 3 콤보예요. 정말 미쳤네요 진짜. 미쳤습니다. 경고 나옵니다. 랭크죠. 이게 때려서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 축구로 이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감독이 얘기해줘야지. 알려줘야지. 감독이 뭐 하냐는 거야. 경기 중에 그냥 보기만 하고. 켄터키 할아버지냐고 지금. 동상이냐고. 말을 해야지 말을 이렇게.
여기서 많이 사라 선수 뭐가 친숙해요, 얼굴이. 약간 브루노 마스 느낌도 있고. 어디 뭐 튀르키예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퇴장입니다. 야, 대단하네요, 랭크셔. 예. 정말 좋은 기회에 퇴장으로 끝내는. 상대의 백패스를 받아서 나는 퇴장을 당한다. 감독이 그럼 얘기 소통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경기 중에도 뭐 공을 절레절레 흔들고 있냐는 거지. 뭐 남일처럼 보고 있고 해설가냐고 지금. 근데 해설도 안 해. 그냥 방청객도 저렇게 하면 잘립니다. 와, 박수라도 좀 쳐야지. 뭐가 있냐? 관중이냐는 거지, 관중 지금. 야, 저기서 저걸 짧게 주고 앉았어요 또. 뺏기죠? 뭐 하는 거야? 뻥 차야 될 거 아니에요? 뻥 차라는 누가 포스테코로 감독이 얘기 신호 줬나 봐요. 우리 팀은 롱볼 걷어내기 금지다. 개 같은 소린 거죠, 이게. 슛! 포스터 막았어요. 야, 거의 시원하게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아주 갈라타사라이 홈팬들은 즐겁게 경기 보고 있겠어요. 아주 시원하게 그냥 뻥뻥 때리니까. 이런 슈팅이 안 나와. 토트넘은 슈팅 때리질 못해. 왜냐? 갇혀 있으니까 나가야지. 상대 골문으로 가야지 축구라는 거지. 이게 개 같은 축구냐고. 발드업이나 하고 뒤에서 뻥뻥 때려야지 이렇게. 잠이 다 깼어요 저는. 야, 개 같은 축구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축구는 지금 이거는 정말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제 지에슬레틱에서 극찬을 막 남겨놨는데 조선 담당 기자가 이게 현실이라는 거야. 에스턴 빌라가 뭔가 지금 다 단체 식중독에 걸렸던 걸 수도 있다라는 거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거의 선수들을 지금 다 다치게 만드는 거의 보험 사기단 아니냐 지금 거의 지금 병원 어디 다 연계해가지고 지금 다 병원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영업맨이야 뭐야. 런던 어디 병원이랑 무슨 뒷거래가 있냐는 거지. 포스테코글루 다 병원으로 보내고 있어. 제가 이 선수들을 다 여러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부위로 그냥 이거 아니냐는 거지 지금. 와이프가 런던의 의사 병원장이냐고 지금. 역습을 해야지. 정상적인 우리는 5명이어도 라인을 올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다치지 선수들이.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포스테코글루. 손흥민 선수가 일찍 나간 게 다행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체력만 빠지는 거야 지금 거의. 잘 뺐어. 지금 여기 기다릴 것도 없어. 그냥 런던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 저 먼저 밤 비행기 있어가지고 타고 돌아가겠습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쉬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 경기 보다가 암 걸릴 것 같습니다. 감독님. 제 건강을 위해서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롤이나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 해소해야 되니까. 프리미어리그 팀이라는 메리트가 있는데 오시멘 같은 선수도 못 사. 사라도 못 사. 메르턴스도 못 사. 왜 나이 어린 선수 산다니까. 베리발 같은 거 싼 쓰레기 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유망주들도 개같이 사놓고 지금 오히려 레드카드가 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좀 실리적인 축구를 시도할 수 있다. 11명이었으면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상적인 또 축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메디슨 베리발이 나가서 경기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메디슨 베리발이 나가니까 11명이 뛸 때보다 10명인 토트넘이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9명이 뛰는 거와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메디슨 베리발이 뛸 때는. 둘이서 1인분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길게 차라니까 이렇게. 진작 찼어야 되는 거예요. 10명 되니까 이제 차고 앉았어. 어쩔 수 없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신발을 벗는 신발에 불이 붙었다. 그래야지 신발 벗는 포스테코글루거든요. 아니면 계속 신발 신고 있는 거야. 나는 이 신발이 좋아. 이런 거예요. 변화가 없는 그냥 고집불통 포스테코글루거든요. 내려와서 받을 게 아니라 솔랑키가 뒤로 돌아가면서 뒷공간으로 때려놓으라고. 로빙으로 이렇게 키를 넘겨서 뛰쳐 들어가면서 플레이를 하라고. 와서 받고 주고받고 하지 말라고. 점유율을 만들고 뭘 공간을 만들어. 공간이 있는데 그거죠. 이거 뒤로 그냥 줘야지. 뭘 자꾸 줬다 뺐다 라인을 흔들지 말라고. 안 흔들어도 된다고. 끝났습니다. 갈라타사라이가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비수마 선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토트넘이 정당한 패배를 당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3대2 정도로 진 게 다행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를 쓸 줄 모른다. 선수의 장점을 잘 활용할 줄 모른다. 전술머리가 없다. 대응 전략이 없다. 이런 것들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난 경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기 왜 토트넘이 졌는가 기록을 또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했던 것은 사실 이제 금요일 새벽에 열린 경기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경기를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튀르키예 원정 가서 3대1을 졌으면 또 10명이었는데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잘한 게 아니라 또 한 번 토트넘 여기 보면 이런 얘기하죠. 정말 최악이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사실
최악 정도를 아니겠지만 90분 풀로 봤을 때, 하지만 전반전을 놓고 봤을 때는 최악의 경기 중에 하나였다. 항상 뭐 포스트 감독은 그렇게 해요. 최악의 경기 하나 하고 또 뭔가 희망 줬다가 또 최악의 경기 하고 뭐 이런 감독이 포스테코 감독이다. 그 일관성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 본인이 경기를 계획대로 운영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점이 쟁점이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참 정말 전술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갈라타사라의 선수들이 좋았고 토트넘이 로테이션을 가동했고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사실 로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토트넘이 그래도 부상자가 애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라인업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라인업을 그럼 어떻게 썼을 것이냐? 그 라인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를 선발로 내세워서 어떻게 경기를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감독의 역할인데, 그 감독의 역할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이 경기 기록을 보면 분명히 토트넘이 후반전에 랭크셔의 퇴장으로 10명이 뛰긴 했지만 이미 전반전에도 점유율의 열세였고, 경기 전체적으로도 갈라타사라이가 54%의 볼점유율, 토트넘이 46%의 볼점유율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랑하는 점유율에서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 점유율에서 밀린 것이 토트넘이 갈라타사라이 원정이라고 해서 실리적인 역습 축구를 준비해서 밀린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원래처럼 플랜 A의 경기를 했음에도 점유율에서 밀렸다. 그 이유는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밀리면서 후방 빌드업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했고, 그로 인해 미드필드 라인이 공을 소유하지 못했으며, 특히 베리발, 메디슨, 비수마로 구성됐던 역삼각형 미드필드 구조가 전혀 호흡도 밸런스도 개인적인 안정성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점유율에서 밀린 것이다.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발 전략 구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점유율에서 밀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 게임은 이제 3대2였잖아요. 치열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스코어를 봤을 땐. 하지만 아주 주목할 기록이 있습니다. 일단 기대 득점은 갈라타사라이가 3.29골, 토트넘이 1.82골이니까 반올림으로 보자면은 3대2라는 스코어에 준하는 기대 득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게 빅찬스, 공격수가 골을 해결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의 차이가 갈라타사라이가 8개였어요. 빅찬스가 8개. 빅찬스 8개를 허용한 저는 이제 사례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궁금할 정도예요. 그리고 토트넘은 2개였습니다. 결국엔 그 빅찬스를 골로 연결한 거죠. 8대2가 나온 경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토트넘은 랭크셔가 퇴장을 당해서 10명이 됐을 때 오히려 상대에게 위협적인 기회를 덜 내주고, 오히려 토트넘이 가장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고 골이 나왔다. 그 과정에는 선수 교체가 있었는데 베리발과 메디슨을 빼고 클루세프키와 솔란키가 나오면서 경기 양상이 수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사르, 벤탄쿠르, 솔란키, 클루세프키 같은 기존의 주력 자원들이 나오니까 경기 장악력과 공격 세밀함이 그나마 개선되었다. 메디슨과 베리발을 선발 자원으로 동시에 투입한 것이 얼마나 큰 패착이었는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부상 선수가 있었다, 그런 과정 속에 어려웠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변명을 하기에는 선수를 결국 출전 시간과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벤탄쿠르가 후반전 시작과 함께 나왔잖아요. 선발 출전시켜서 45분 뛰게 하고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가고 그 다음에 선수 교체를 다르게 가져갔다면 어땠을까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르를 투입하든지. 자, 양 팀의 선발 명단 보세요. 제가 입중계 중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토트넘이 구조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구조적으로 뭘 잘못했느냐. 이카르디와 오시멘이 투톱이다가 메리턴스가 처진 공격수로 사실상 3인이 공격을 했어요. 이 두 명이 바로 드라구신과 벤 데이비스를 1대1로 붙는 상황에다가 비수마가 메르턴스를 커버한다고 하더라도 아크긴도 공격적으로, 일마저도 공격적으로 윙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들인데 아치그레이와 프로가 조금은 인버티드로 움직여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리발과 메디슨의 수비 가담력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숫자적으로 상대는 5명의 선수가 토트넘의 이 5명의 선수를 상대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배후 지역 공간에는 토트넘이 열세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수적 동의 상황에서 1대1에서 밀린다거나 3자의 움직임이 들어올 때 빠뜨리는 상황이 되고, 특히 이카리나 오시멘 같은 선수들은 1대1로 붙어서 막을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숫자적으로는 한 명이 더 나와서 커버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은 베리발과 메디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베리발과 메디슨을 함께 투입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발 전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존슨과 손흥민 선수를 이제 후반전에 바로 빼줬는데, 이게 주말에 있을 입스위치와의 경기를 위해서 빼줬다라면 이 선수들이 뛸 때 가장 좋은 구도로 경기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메디슨과 베리발이 탈압박도 안 되고 패스도 안 되고 수비 커버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영역이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선수들이 여기도 공백이 생기고, 공수 간격 사이에 커버가 잘 안 되니까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시간만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쓰더라도, 주전 선수들을 쓰더라도 필요할 때 임팩트 있게 써서 경기를 주도하고 골을 넣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예를 들어서 먼저 골을 넣고 득점 차이를 만들어냈고, 지키면서 역습하면서 어린 선수들을 투입하고 의욕 있는 선수를 투입하고 그러면서 체력 안배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게임 플랜이 없이 경기를 했기 때문에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이렇게 무력한 경기가 펼쳐졌다는 것이죠. 게다가 상대는 전략적으로 움직였어요. 다빈손 산체스가 빠른 선수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붙이면서 전반전에는 오른쪽 사이드에 놨고, 후반전에는 솔랑키가 들어오니까 산체스를 다시 가운데로 이동시켰어요. 칸 아이한이 사이드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상대팀 갈라타사라이는 전술을 준비해 나왔는데, 토트넘은 상대가 라인이 높은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때려 넣는 장면들이나 속공이나 이런 플레이가 없었고, 주구장창 후방 빌드업 하다가 압박당해서 위기를 자초한다거나 늦은 패스 연결을 통해서 상대 커버에 막힌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것이죠. 평균 포지션을 보시면 갈라타사라이의 수비 라인 보세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 영역으로 롱볼 때려놓고 역습 축구를 하면은 충분히 토트넘이 체력도 많이 쓰지 않으면서 수비를 안전하게 가져가면서도 플레이를 잘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 선수들이 전진이 안 됐잖아요. 왜 전진이 안 됐느냐? 빌드업 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빌드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 되고, 뒤가 또 불안하니까 선수들이 내려서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상황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토트넘이 주도권을 잃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패배한 이유가 3대2의 석패라고 보일 수 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금만 영리하게 운영을 했더라면 최소한 무승부는 가져갈 수 있었고, 나아가 어떻게 보면 승리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그르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경기에 대해 우리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한계를 명확하게 느꼈다. 또 한 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왜 토트넘에서는 우승 컵을 안겨줄 수 있는 감독이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반전에 경기가 그나마 괜찮아진 것은 말씀드린 대로 메디슨과 베리발이 빠졌기 때문인데요. 이미 전반전에 3대1이 된 상태에서 후반전에는 토트넘이 한 골을 넣고, 사실상 후반전 45분을 보자면은 뭐 이겼다라고도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 선수 교체의 흐름을 봤을 때 후반전 시작과 함께 손흥민 선수와 존슨 선수를 빼고 클루셉스키, 벤탄쿠르를 넣어서 저희가 애초에 얘기했던 이 미드필드 라인에서 비수마가 혼자 외롭게 센터백을 보호하던 상황에서 이렇게 가져갔어요. 비수마, 벤탄쿠르, 포로, 그레이, 데이비스, 그리고 드라구신. 이렇게 되니까 수비가 좀 안정화가 됐단 말이에요. 안정화가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랭크셔가 53분 경고, 60분 또 한 번 경고받고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사라진 상태가 됐죠. 그런 상태에서 10명이 뛰게 됐을 때 솔랑키가 이 자리에서 이제 원톱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4-2-3 요 형태로 이제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클루세스키가 오른쪽 사이드에 갔고, 이제 왼쪽 사이드로 이제 사르가 뛰기 시작했죠. 그런 과정 속에서 토트넘의 공격에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라든지 속도가 부족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전에 뭐 좀 시간을 버리면서 후반전에 손흥민, 존슨을 오히려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랭크셔를 조금 다독여준다거나, 랭크셔가 퇴장당하기 전에 솔랑키를 투입해서
세 장이 아닌 상태에서 운영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전체적인 경기 운영 그리고 감독으로서 흥분되어 있는 어린 선수들에게 경고를 딱 받았을 때 메시지를 준다거나 또 선수들을 차분하게 만든다거나 또 그라운드 위에서 손흥민 선수가 있는 상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선수들을 다독이는 그런 경기장 위에 감독도 필요한 것인데 그런 대상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메디슨이 지금 주장단에 있는 것도 문제이고 지금 그라운드 위에서 그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황도 감독이 조정하지 못한 것은 경기장 위에서 노련미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 메디슨과 베리발은 함께 썼을 때의 플레이가 너무나 극악이었기 때문에 이 조합에 대해서 로테이션을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생각을 해야 되고 위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마치 두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선수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선수 파악이 안 된 게 아니라 선수 파악 능력이 없는 게 아닐까. 쿨루세프스키가 그나마 오늘 들어와서 좋은 플레이를 펼쳐줬고 또 쿨루세프스키가 기점 패스를 주고 포로가 꺾어 올리면서 솔랑키가 마무리한 장면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 능력으로 또 만들어낸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쿨루세프스키가 지금 포탄이 막 터진 것도 지난 시즌에 메디슨이 부상을 길게 당하면서 공미 선수가 이탈했고 그래서 쿨루세프스키를 그 자리에 써야 할 수밖에 없어서 썼다가 잘 되니까 그때 가서야 포지션 변경을 시도했고 지난 프리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쿨루세프스키가 거의 방출 대상에 오를 정도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공격수가 없는 것도 있지만은 가짜 9번으로 배치하면서 역할을 맡기기도 했고 근데 또 그 과정에서 히샤이성의 회복이 늦어진다거나 솔랑키가 부상당해서 온다거나 그런 과정 속에 가짜 9번과 공미 자리에서 워낙 또 잘해주니까 아예 그 역할을 맡기게 되면서 이 선수가 메디슨까지 밀어내게 됐는데 선수의 개별적인 능력들을 애초에 잘 파악을 했다라면 이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줄 수가 있고 메디슨이 지금 그렇게 못하는 것도 메디슨이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역할을 찾아주고 베리발도 역할을 찾아주고 말씀드린 이 구조에서도 같이 서로 함께 뛸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선수를 찾아줘야 돼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 고립돼서 못하는 것은 사이드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사이드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의 동선 특히 메디슨이 있을 때는 이 동선이 너무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드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들조차 하나도 조정을 못 해준 거예요. 손흥민 선수를 쓴다면 메디슨을 쓴다면 각각 잘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서 배치를 해야 되고 벤탄쿠르 비스마도 이번에 후반전에 함께 뛰니까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본인들의 능력이 빛났잖아요. 그럼 벤탄쿠르, 메디슨, 쿨루세프스키, 손흥민, 존슨, 솔랑키를 먼저 써놓고 경기를 주도해놓고 후반전에 이 리드를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어린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열심히 뛰게 하면서 마음 편하게 뛰게 하면서도 충분히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게임 플랜이 없다는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문제라는 점에 있어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우승을 하는 것, 올 시즌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경기 토트넘이 패배한 이유를 분석해봤고 또 손흥민 선수가 존재가 없는 경기를 했던 이유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경기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멘트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이제 녹화 방송으로 분석해드리고 또 이어지는 또 많은 축구계 이슈들 상황들 또 녹화 방송과 분석 방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한준TV 입중계로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는 주말에 토트넘과 입스위치의 경기, 일요일 밤에 있는 토트넘과 입스위치의 경기도 입중계 준비할 예정이니까 함께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